안녕하세요. 최종인 원장입니다. 8장 대칭 좌표법 하겠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3단교류를 배웠는데 3단교를 하면서 조건이 대칭 상태다, 평형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근데 대칭 좌표법은 고장 상태 혹은 문제가 발생한 상태에 고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 경우에 우리가 대칭 좌표법을 갖고 고장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전기에서 고장이라고요. 전자에서 고장하고 전기에서 고장은 다릅니다. 전자에서 고장이라고 하면 텔레비전, 냉장고, 그런 가전 제품들이 고장났다라고 하죠. 근데 전기에서 말하는 고장은 지락, 단락, 단선,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의 고장이 있습니다. 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송전설로가 이렇게 있어요.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땅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으로 흘러야 될 전류가 땅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종의 지락 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우리가 전기 고장의 약 한 80% 정도를 차지해요. 단락은 뭐냐? 단락은 이 두 개의 선이 있죠. 두 개의 선이 흔히 말하는 쇼트 난 겁니다. 붙어버린 거예요. 쇼트 상태.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 다음에 단선은 뭡니까? 말 그대로 선이 끊어졌다는 거죠. 끊어져서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력공학 가면은 단락 고장의 경우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방법으로 단락 고장 시 고장을 분석합니다. 고장을 왜 분석해야 돼요?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의 전압 전류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차단기를 선정하고 혹은 보호기기를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고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단락 사고 같은 경우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분석을 하고요. 지락 고장이다, 단락 고장, 단선 고장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대칭 좌표법이요. 대칭 좌표법을 통해서 지락 고장이나 단락 고장이나 단선 고장 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고장 전류의 크기나 전압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관련 기기들을 선정해서 설치하는 거죠. 일단 대칭 좌표법은 지금 회로 이론에서 간략하게 개념을 배우고요. 실제 활용은 전력공학 과목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는 이 대칭 좌표법의 필수 공식, 필수 개념만 숙지하시면 이번 장에서 문제 풀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응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요. 해당 공식을 묻거나 혹은 수치만 집어넣어서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장에서 대칭 좌표법 제가 강조하는 공식들, 그 다음에 강조하는 이론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대칭 좌표법은 우리가 원래 1960년대 제네럴 일렉트릭 아시죠?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에디슨이 만든 전기회사, 여기에서 이 대칭 좌표법의 개념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칭 좌표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장이나 혹은 7장에서 배운 내용들을 좀 복습하시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2장이나 7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숙지된 상태라면 이번 장에서 설명드리는 내용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대칭 좌표법을 시작할 건데
바로 시작하기 전에 2장에 있던 내용 한 번만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2장에서 J라는 것 아시죠? J. J는 크기는 1이고 각도는 90도입니다. 예. 뭐요? J는 루트의 마이너스 1이란 복소수, 허수의 개념이었죠. 그럼 J의 제곱은 뭐요? J 곱하기 J죠. 그럼 그 경식에 의해서 1에 90 곱하기 1에 90 하면 얼마요? J의 제곱은 1에 180입니다. 1에 180. J의 세제곱은 J 곱하기 J 곱하기 J니까 네. 얘는 얼마요? J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의 J니까 마이너스 J가 되고요. J의 4제곱은 J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J 제곱 곱하기 J 제곱이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하니까 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각도로 보시면 1에 180이고 얘는 얼마? 1에 270도. 얘는 1에 360도는 1에 0도와 같아요.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J예요. J고요. 얘가 마이너스 J입니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J고요. 얘가 플러스 1입니다. 즉 J 90도 J 제곱은 J에 J 하나 곱하니까 180도죠. 그러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J의 세제곱은 한 번 더 가서 270도 마이너스 J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J의 4제곱은 한 번 더 곱하니까 1에 360도는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1에 0도와 같은 거예요. J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여기 우리가 대칭 좌표법을 할 때는 J와 마찬가지로 A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A는 크기는 1이고 각도는 120도예요. 120도. 얼마? 3분의 2파예요. 3분의 2파. 예. 왜 120도냐? 우리가 삼상교류에서 VI, VB, VC 했을 때 120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120도 혹은 뭐 얘는 얘는 240도죠. 얘는 360도입니다. 이 관계를 J와 마찬가지로 A라는 것을 도입을 해볼게요. A라는 것을 도입을 해봅니다. 그래 보세요. 이렇게요. A는 1에 120이요. 그러면 A의 제곱은 얼마예요? A의 제곱은 A 곱하기 A니까 1에 120 곱하기 1에 120 하면 1에 극형식에서 각도는 더하죠. 240입니다. A의 제곱은 1에 240. 그건 얼마요? 1에 3분의 4파가 됩니다. 3분의 4파. 3분의 4파. A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A의 세제곱은 A 곱하기 L 곱하기 A니까 1에 얼마? 360은 1에 0도와 같습니다. A의 4제곱은 얼마? A의 4제곱은 A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얼마? 1에 480. 네. 이건 1에 120과 같아요. 맞죠? 한번 정리해 보세요. J와 마찬가지로 A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얘 VA. 그 다음에 얘 VB죠. 그 다음에 얘가 VC입니다. 그러면 VC는 A보다 120도가 더 빠르고 VB는 A보다 240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120도는 얼마? A라 그랬고요. 240도는 A의 제곱이라 한 거예요. 이렇게 VA, VB, VC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7장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봅니다. VA는 루트의 V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0도 A상 기준이요. 그렇게 했을 때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V의 0도 이렇게 됩니다. V의 0도. VB는 루트 2의 V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120도도 되고 플러스 240도도 된다 그랬죠. 7장에서. 맞죠? 그러면 얘는 뭐요? V의 240인데 240 뭐라고 했어? 240 뭐라고 했냐면 A제곱입니다. 맞죠? 그래서 VB를 얘를 A제곱 V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VC 해볼게. VC는 루트 2V의 사인 오메가 t A상 기준으로 했을 때 120도가 빠릅니다. 120도 빨라요. 그러면 V의 120도로 극형식 나타낼 수가 있죠. 120은 뭐요? 120은 뭐다? 120은 A가 되는 거죠. A. 그래서 AV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A란 건 뭐고 A제곱이란 건 뭐냐? A는 1에 120이에요. 2장에서 배운 내용에 의하면 1에 120은 얼마? 1에 코사인 120도 플러스 J의 사인 120입니다. 코사인 120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사인 120 하면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에요. A란 값은 이러한 값을 가지게 돼요. A의 제곱은 1에 240입니다. 1에 코사인 240 플러스 J의 사인 240을 하면 A의 제곱은 240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VA, VB, VC를 우리가 대칭 답변법에서 A라는 것이 들어간다 그랬죠. A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네, 계속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VA는 V, VB는 A제곱 V, VC는 AV예요. 어떻게? 지금 VA는 그냥 V예요. 위상이 없죠. VA입니다. VA. 그 다음에 VB는 얼마? 240도가 더 빠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240도를 의미하는 A제곱 그 다음에 V로 나타내고요. VC는 얘는 120도예요. 120도. VA보다 120도 빠른데 V를 기준으로 했을 때 AV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A는 뭐라고 했어요? A는 마이너스 1 2분의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 부분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이 부분으로 플러스 J 2분의 루트 3 이렇게요. A 제곱은 뭐냐? 요거는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 홀수 부분이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이에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VA, VB, VC를 A 제곱 등으로 나타내는 것을 한번 숙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숙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썼죠.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0이다. 대칭 3상 교류에서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0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VA는 V고요. VB는 A제곱 V. VC는 AV였습니다. 얘가 0이에요. 그럼 V로 묶으면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가 0이 되고 전압 V는 0이 아니겠죠. 전압 V는 있고요. 전압 V는 있고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됩니다. 즉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된다.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게요. 1 플러스 A제곱 얼마예요? A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제2분의 루트 3. A는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제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실수 부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합하면 0이 되죠. 허수 부분 마이너스 제2분의 루트 3과 플러스 제2분의 루트 3 하면 0이 되죠. 0! 즉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는 0이 된다. 이거 VA 플러스 VB 플러스 VC가 0이 되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가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벡터 연산자 A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거. 네,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평형 삼상회로의 해석입니다. 네, 이게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세요. 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7장에서는 대칭 삼상, 그 다음에 평형, 고장이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고장, 발생, 혹은 뭐 이상 현상,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고장이 발생하면은 정상 상태일 때 비해서 다른 성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분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정상분만 존재한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고장 상태에서는 정상 상태의 정상분에다가 두 가지 성분이 더 생겨요. 뭐냐? 역상분과 영상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VA, VB, VC, VA, VB, VC였죠. 그런데 A상에는 A상의 정상분만, B상에는 B상의 정상분만, C상에는 C상의 정상분만 생겼는데 여기에 플러스 A상의 역상분과 영상분, B상에도 역상분과 영상분, C상에도 역상분과 영상분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정상 상태가 아니고 고장 상태,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이 정상분에다가 더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운 우리가 벡터 연산자 A라는 것 있죠. A라는 것을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 접목시켜서 해석을 해 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상분은 7장에서 배운 그거예요. 그거 그대로입니다. 정상분은요. 역상분과 영상분은 도대체 뭐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역상분은 정상분과 상회전 방향이 반대예요. 반대. 역상분.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정상분은 VA, VB, VC 해서 보면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도니까 VA 다음에 VB가 오고 다음에 VC가 오고 다음에 VA가 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상분은요. 그러니까 얘는 정상분은 우리가 실제 일을 하는 거. 전동기라고 하면은 회전하는 토크를 발생시키는 것이 정상분입니다. 예. 역상분은 정상분과 상회전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즉 VA의 역상분은 이거라 해요. 이거라고 섭니다. 그럼 VB와 VC의 역상분은 뭐냐면 VB의 역상분과 VC의 역상분은 이렇게 돼요. 즉 아까는 이렇게 돌았는데 지금은 A, B, C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돈다는 거.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돌았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돈다는 거. A, B, C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럼 얘는 역상분은 뭐냐면 전동기로 봤을 때 회전하는 토크를 발생시키는 것이 정상분이라고 하면 전동기를 멈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상분입니다. 전동기를 멈춰버려요. 정상분은 일하고 역상분은 멈추고 그런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번 회로에서는 기억해 주실 것이 역상분은 정상분과 방향이 반대다. 회전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영상분은 공통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이 정상이다. 역상, 상이 거꾸로다. 이런 의미. 영상은 뭐요? 영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상, 이미지라고 해서 똑같은 걸 얘기해요. 똑같은 것. 좌우가 같다, 아래 위가 같다. 거울 같은 그런 영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지. 예. 여기서 말하는 영상은 뭐냐면 제로.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 즉 영상분은 A상의 영상분이 이렇다고 하면은 B상의 영상분, C상의 영상분 모두 같아요.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A상의 영상분이 정해지면 B상의 영상분과 C상의 영상분은 A상의 영상분과 B상의 영상분, C상의 영상분 크기와 위상이 모두 같다. 예. A, B, C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정상분을 예를 들어서 전압도 마찬가지, 전류도 마찬가지 V1 혹은 I1이라고요. 정상분은 1. 역상분을 2. V2, I2는 역상분을 얘기합니다. 영상분은 3이 아니고 영상분은 상이 없다는 의미에서 제로입니다. 제로. V0, I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 고당이 발생했을 때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어떻게 우리가 전체 전압 혹은 전류를 만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정상분을 먼저 그릴게요. 제가 이거 이렇게 그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린 거.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봅니다. A상의 정상분입니다. A상의 정상분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VA1입니다. 정상분. 그러면 B상의 정상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상분은 우리가 7장에서 배운 것과 그대로 똑같다 그랬죠. B상의 정상분은 A상에 비해서
120도가 늦습니다. 혹은 240도가 빠르요. 그 다음에 C 이상의 정상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 이상의 역상분이 예를 든 겁니다. A 이상의 역상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할게요. 이렇다. 얘가 VA2예요. VA2. 그러면 보세요. B상이 정상분이라면 A상보다 120도 늦죠. 그럼 B상의 역상분 어떻게 돼요? 보세요. 정상분은 A상보다 120도 늦는데 역상분은 어떻게 된다? 상회전은 거꾸로니까 A상의 역상분에 비해서 120도가 더 빠르게 되는 겁니다. 즉 얘보다 더 120도 빠르게 돼요. 만약 역상분이라면 얘보다 늦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B상의 역상분은 A상의 역상분보다 120도 빠르게 되어서 얘보다 120도 빠르면 약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뭐 이렇게. 이것이 VB2가 돼요. C상의 역상분은 A상의 역상분보다 120도 늦게 되는 거죠. 맞죠? 역상분이니까. 그래서 정상분은 C상이 120도 빠르지만 역상분 C상이 120도 늦으면 그러면 얘보다 더 늦은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이 VC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분 만약에 A상의 영상분이 이렇다고 VA0라고 할게요. VA0가 이렇다. 그러면 B상의 영상분은 A상의 영상분과 크기와 위상이 같다 그랬죠. 그러면 VA0가 이렇게 되니까 VB0도 이렇게 됩니다. VB0. 그 다음에 C상의 영상분도 똑같이 이것이 VC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포함한 3상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A 전압. 이것이 A상 전압입니다. 이것이 A상 전압. 그 다음 B상 전압은 뭐냐? 요거. 이것이 B상 전압. B상 전압. C상 전압은 뭐예요? C상 전압은 요거 C상 전압. C상 전압. 고장이 났기 때문에 VC가 120도 위상을 갖고 크기가 갖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VB, VC 이런 식으로 크기도 다르고 위상차도 다른 엉망진창의 그 전압이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이런 퇴로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그 전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겠죠.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림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재 영상문 봅니다. 영상문은 시험에 잘 나와요. 같은 크기와 동일한 위상각을 가진 각 불평형 3상의 공통성분입니다. 하니까 이해되시죠? 크기도 같고 위상도 같아요. A상, B상, C상의 크기와 위상이 모두 같습니다. 가진 각 불평형 3상의 공통성분. 공통성분 하면 영상분이에요. 그 다음 VA0는, VB0는, VC0는 V0라고 한다. 영상분 V0. 정상분은 7장에서 배운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전원과 동일한 상회전 방향으로 네. 120도의 위상각을 가진 각상 성분이고 상의 순서가 A, B, C상으로 갑니다. 7장에서 배운 거 A, B, C. A보다 B가 120도 늦고 B보다 C가 120도 늦은 그런 순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상의 정상분은 A상 정상분의 A제곱, C상의 정상분은 A상 정상분의 A 이렇게 되고요. 역상분은 상회전 방향이 반대고요. 정상분과 비교해서. 그래서 역상입니다. 120도 위상각을 가진 각상 성분이고 상의 순서가 A, C, B
반대로 회전한다. 그래서 역상분입니다. 정상분과 반대가 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상분 같은 경우는 회전하는 힘, 실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상분은 일하는 것을 멈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분은 우리가 이런 것에 사용됩니다. 접지가 되어 있는 선로에 불평등이 발생하면 이 접지로 영상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어떤 사고든지 모두 영상문, 정상문, 역상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고였을 때는 정상문과 역상문만, 이런 사고일 때는 정상문과 역상문과 영상문이 존재하게 돼요. 그럴 때 영상문 같은 경우는 보통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락사고 있죠. 지락사고일 때 영상전류가 대지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영상문 같은 경우는 접지선, 땅으로 흐르는 그런 성분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했던 벡터 연산자 A에 대한 개념하고요. 영상문, 정상문, 역상문의 개념 좀 숙지를 해주신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이를 이용해서 고장이 났을 때 영상문의 크기, 정상문의 크기, 역상문의 크기들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